안녕하십니까. JTBC 전원 뉴스입니다. 김제에서 발생한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4일까지 AI 발생 농장 주변에 5개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군산과 익산 등 5개 시군에 15개의 거점 소독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 소독 차량을 고정 배치해 매일 거리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허남조 의원은 전라북도와 12개 출연기관의 통합부채가 1조 5,172억 원에 이르러 도민 1명당 8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특히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2014년 기준 부채 비율이 396%로 전국 공기업 평균의 5배를 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13종에 154억 원, 경상북도는 11종에 14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예타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22억 원, 경북은 11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며 지역 차별적인 예산 편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최순실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하는 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이른바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서둘러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의무채용법 제정을 촉구했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김 교육감이 관계 공무원들이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답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의결에 따라 전라북도는 김 교육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기기의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늘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방사선기기 팹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방사선기기 팹센터는 방사선 센서와 발생 장치, 융복합 기기 등을 한자리에서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설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기기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년도 신입사원 113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필기와 면접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라 신입사원의 10%가량을 전북학교 출신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신임 사무처장에 정경복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정경복 신임 사무처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청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완주 전주 상생협력 민간공동대책협의회 대표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노점상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노점 단속반으로 일했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노점상 B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4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노점상 B씨와 오랜 친구 사이라며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무면허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9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남원과 임실, 진안 등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로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김제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하면서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발생 사례가 없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수질오염원의 대명사격인 왕궁축산단지의 주교 저수지가 생태습지로 거듭날 예정이지만 남아있는 축사 때문에 수질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공립유치원 입학이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육기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업지역이 확대되고 이동 영업도 가능해져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